예,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서 심실조기수축 증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증례들을 보시게 될 텐데, 증례 중에 일부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실제 증례들도 있습니다. 잘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 41세의 남자 환자가 검진해서 심장 부정맥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다니까 의사를 찾아가 보세요 해서 찾아와서 봤어요. 심전도 봤더니 역시 한눈에 VPC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증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평상시에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VPC가 나오니까 한번 얼마나 나오나 한번 봅시다 해서 홀타 검사를 했더니 VPC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3%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혹시 더 나빠질까 싶어서 운동했더니 운동하면서 협심증 소견도 없고 VPC도 더 악화되지 않았어요. 홀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슴에 매달고 주로 이제 대부분 3채널로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12유도 심전도에서는 1개 나왔는데 홀타를 보니까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강의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VPC를 치료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서든 카디오 어레스트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심실 기능 악화가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세 번째, 증상이 심할 때. 이 세 가지 경우 아니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VPC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요. 또 증상도 없고 좌심실 기능도 나빠질 만한 위험이나 소견이 없어요. 따라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항부정맥제는 모탈리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한다는 건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입니다. 캐스트라이얼에 의하면은 특히 MI, 특히 이제 기질적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 항부정맥 약물은 VPC는 줄이지만 사망률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만약 증상이 있다면 기질적 심질환이 없고 증상이 심하다면은 약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때는 베타블로커 우선이고 베타블로커에 듣지 않으면은 항부정맥 약제, 클래스 1C 항부정맥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증례 보겠습니다. 47세의 남자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다.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는 가슴도 흉통도 있었고 숨도 차다고 했어요. 엑스레이 찍었더니 심장이 약간 부어 있고 심전도는 아까 심전도하고 똑같은 심전도입니다. 제가 심전도가 없어서 같은 심전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심전도를 같은 심전도를 사용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살펴보니까 당뇨병도 있고 혈압도 있고 흉통도 있고 남자이고 중년이에요.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죠. 아테로스클레스에 리스크 팩터가 있어요. 심장질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핏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건 VPC 하나지만 곰곰이 연구를 해보면 이 VPC가 VPC 자체라는 병보다는 다른 언더라잉 하트디스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검사를 해봤죠. 검사를 해봤더니 홀타 했더니 자주 나와요. 커플 2개씩 연달아 나오는 것도 있고 에코 했더니 그저 마일드하게 LVH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운동 부활시켰더니 ST가 떨어지면서 흉통이 생겼어요. 그리고 VPC도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소견을 보면은 이스케믹 하트 디스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리스크 팩터가 있고 또 운동부하 검사에서 ST가 떨어지면서 흉통도 발생하고 심신조기수축도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사람 허혈성 심질환 가능성, 협심증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엔조를 시행하고 거기에 병이 있으면은 이 협심증에 대한 치료, 이스케믹 하트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언더라잉 하트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언더라잉 하트 디지즈에 대한 치료가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야 됩니다.
그걸 우선시하면서 그 다음에 VPC 치료를 고려해야 돼요. 이 사람이 VPC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은 그 다음에 언더라인 하트 디지즈에 대한 치료 플러스 부정맥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 우선 약물인데 약물 몇 가지 없어요. 제일 가능한 약물은 베타블로커입니다. 베타블로커 꼭 써야 되고요. 베타블로커를 씀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 하면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약은 정상 심장에서 클래스 1C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클래스 1C는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외려 에메다론이나 소타로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된 남자가 간혹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찔하다고 그랬어요. 1년 전에 MRI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엑스레이는 또 별일 없고 심전도 찍었더니 VPC 나와요. 심전도 3명의 VPC가 똑같은 심전도리원들한테 보이고 있어요. MI가 있고 팔피테이션이 있으면서 두근거리면서 그때 어지럽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심각한 부정맥을 시사합니다. 빈맥이 있으면서 어지럽다는 거는 빈맥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아주 시리어스한 사인이에요. 심장 검사를 했죠. 했더니 홀타 했더니 VPC 많이 나오면서 VPC 3개가 연달아 나오는 non-sustained VT까지 보이고 있어요. 초음파 했더니 MI를 알았기 때문에 LV 에이펙스에 aneurysmal change까지 와 있어요. 형태 변화까지 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CCU에 입원시켜서 모니터하는 겁니다. 모니터 했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비트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VPC가 하나 나오면서 벤트릭 피브릴레이션 생기고 있어요. 전기 충격했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소견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사람은 꼭 치료해야 되고 아주 신속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는 당연히 MI 치료에 집중이 돼야 돼요. MI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져 있는 거 넓혀줘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VPC 자체가 벤트릭 피브릴레이션,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VPC 치료를 같이 해야 돼요. 서든 카디악 데스의 예방입니다. 서든 카디악 데스를 예방하는 데는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것은 ICD예요. ICD의 서플리멘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혹은 그 전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베타블로커. 그 다음에 항부정맥 약제로서는 아메다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세의 남자가 자꾸 가슴이 덜컹거리며 주로 저녁 시간에 발생하고 최근에는 더 심해져서 시도 때도 없이 생긴다.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어요. 심전도 찍었더니 그냥 VPC 하나 달랑 나왔어요. 20대이고 젊은 청년이고 평소 건강이기 때문에 심장질환 발생 가능성이 적어요. 따라서 특별한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환자의 증상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벨루에이션 해볼 수밖에 없어요. 해봤더니 VPC는 제법 많이 나왔어요. 4% 나왔지만 VT는 없었고 운동부가 정상이고 초음파도 정상입니다. 즉 이 사람은 증상이 심하고 VP 증상은 심하지만 스트럭처럴 디즈는 없고 반면에 VPC 발생은 굉장히 많더라.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VPC를 치료를 하는 경우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합니다. 왜? VPC가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고 또 너무 많이 생겨서 좌심실 기능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지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첫 번째, VPC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VPC는 부정맥은 있지만 구조적 심질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생명과 관련이 없다. 걱정을 하게 되면 더 심해진다. 하고 안심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도 증상이 심하면은 진짜 이 사람의 증상이 부정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모셔널 원인 때문에 부정맥과 상관없이 생기면서 부정맥은 우연히 있는 건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관계가 있다. 증상이 진짜 부정맥 때문에 생긴다. VPC 때문에 생긴다. 하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베타 차단제를 투여합니다. 베타 차단제에 반응이 없거나
잘 견디기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 클래스 1C 항부정맥약제인 프로파페놀이나 플리케나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견디면은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어요. 어블레이션 언제 하느냐? VPC 버든이 많고 그것 때문에 환자가 지나치게 걱정이 큰 경우에 또 약물을 써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어블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3세 된 여자 환자인데 수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간혹 숨이 차다고 그랬어요. 엑스레이는 이상 없고 심전도는 VPC 똑같은 VPC가 나왔어요. 30대 여성이고 젊은 여성이거든요. 건강하지만 증상은 수년째 있었어요. 심장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홀터에서 VPC가 42%, 거의 절반 가까이인 VPC가 나오는 거예요. 또 non-sustained VT도 자주 나와요. 운동부하 검사했더니 오히려 VPC는 좀 줄어들었고 에코 했더니 이젝션 프랙션 52%, 정상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기타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까요? 젊은 여성이고 VPC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non-sustained VT도 나오고 반면에 에코에서 트레드밀에서 특별한 이상, 큰 이상은 아니지만 EF가 52%니까 약간 거슬리는 건 있죠. 치료합니다. 좌심실 기능이 현재 정상이지만 현재 52%를 보이는 걸 봐가지고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갖게 되고 빈도가 자그마치 42%를 매우 작고 또 환자의 증상도 심하기 때문에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프로파페놀을 갖다가 150ml TID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 VPS의 숫자가 30%로 줄었어요. 근데도 처음엔 42%인가 그랬죠. 지금도 30%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줄긴 줄었지만. 증상도 좋아지긴 했지만 non-sustained VT는 계속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이분의 홀터 심전도 소견입니다. 홀터에서 보시게 되면은 VPC가 나오다가 여기 4개짜리 non-sustained VT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나오는 숫자는 자그마치 54,000개. 전체의 42%가 VPC를 찾던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VTEC도 104개의 VTEC이 나왔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 보였어요.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전국도자 절제술을 했습니다. 약치료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전국도자 절제술을 하고 나서 검사한 홀터 심전도입니다. 한 개도 안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VPC가 나타난 게 제로예요.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아주 엄청나게 잘 된 경우였어요. 당연히 0%고요. 나머지 아무런 이상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나타나는 건 APC 달랑 하나 나온 것 외에는 아주 완전하게 VPC를 없앨 수 있었어요. VPC의 아블레이션이 잘 되게 되면 이런 아주 극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